안녕하십니까. 에너지기술연구원 수준연구실의 조구현입니다. 제가 진행했던 연구 내용은 CO2 메탄화 반응을 위한 니켈 기반 총리 합성 및 기초 반응 연구가 되어 저는 이러한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CO2 메탄화 반응은 CO2에 수소를 첨가하여서 천연가스의 구성분이 메탄을 생산하는 계절 반응이며 200에서 350도 사이에서 진행되는 CO2 메탄화 반응이고 고온으로 진행되는 4알가블기에서 반응이 진행되면서 생산되는 CO가 수소와 만나서 CO 메탄화 반응이 같이 수반되겠습니다. 외 부반응으로 탄소를 생산하는 부다 리액션과 CO 이러선 반응이 있겠습니다. CO2 메탄화 반응은 강한 발열 반응이기 때문에 200에서 350도 사이의 저온 영역에서 진행되어야 하고요. 온도가 400도 이상 고온으로 올라가게 되면 흡열 반응인 RWGS 반응이 진행되면서 메탄의 산책도가 낮아지는 문제점이 생기게 되겠습니다. 현재 유럽에서는 CO2 메탄화 공정이 포함된 P2G 분야 개발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P2G 분야가 제시하는 에너지 순환 프로세스는 신재생 에너지에서 발생되는 변동성 및 가능성에 생기는 잉여 전력을 수소와 메탄으로 변화를 시켜서 각 요소마다 에너지를 공급하면서 전력계통 안정화를 이루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전력의 수소 공급에 대한 문제점이 크기 때문에 아직 상용화가 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되고요. 하지만 제주에서는 이미 잉여 전력이 생산되고 있고 앞으로 3010 재생에너지 정책으로 인해서 잉여 전력이 급증하는 것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CO2 메탄화 반응의 주요 이슈는 저온 반응 활성 및 메탄의 선택도를 높여야 되는 것인데요.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촉매 설계 및 합성법을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응이 수월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촉매 표면에 수소착이 수월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활성 입자의 크기가 6에서 10나노미터를 이루면서 고분선이 되어야 됩니다. 옆에 그래프는 스티니코빅에 적용될 수 있는 니켈 촉매 특성 그래프인데요. 메탄화 촉매 또한 주촉매로서 니켈 촉매를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 그래프를 참고하였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10에서 35% 니켈 촉매 입자의 크기는 10에서 15나노미터이므로 굳이 고온에서 소성할 필요가 없는 메탄화 촉매는 이 수치보다 작게 합성이 가능할 거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주촉매로는 니켈을 사용을 했고 지지체로서는 PP 면적이 높은 감마알루미나 그리고 프로모터로서는 촉매 표면의 산점을 조절하기 위해서 알칼리 금속 및 알칼리 토금속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CO2 메탄화 상용 촉매 같은 경우에는 구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활성 비교 기준점을 설정하기 위해 레퍼런스 촉매로서 고함량의 니켈이 담지된 수소화 촉매를 설정하였습니다. 제가 촉매를 합성하기 위해 선정한 방법은 용융함침법입니다. 이 방법은 촉매를 지지체에 담지할 때 용매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부체와 지지체를 막자사로에서 함께 그라인딩한 후 에이징 구간에서 모세관 현상을 통해서 촉매 입자를 지지체 기둥에 담지를 하고 소선을 거쳐 촉매를 합성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프리시피테이션 방법보다는 좀 더 단순하면서 편하게 촉매 합성을 할 수가 있고 이 방법을 사용을 하여서 다양한 반응분야에 적용했던 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용융함침법을 조금 더 개선시키기 위해서 통상적으로 에이징 구간에서 사용되는 PP 보틀이나 노트 플레이브를 사용하지 않고 알루미나 도가니에 담지를 하여 올려서 촉매 설계를 진행하였고 이에 대한 변수를 조절하였습니다. 그리고 에이징 구간에서는 전부체의 점도에 의해 영향이 많이 받기 때문에 이 전부체의 점도가 가장 높은 온도인 100도C 구간을 에이징 구간에 추가하여서 최종적으로 알루미나 도가니에서 연속적으로 에이징과 소성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촉매 합성의 편의성을 좀 더 개선하고자 하였습니다. 반응 활성을 검증하기 전에는 100% 수소로 400도씨에서 2시간 동안 환원을 진행했고요. 4분의 1인치 쿼츠 반응기를 이용을 해서 GHS 25000, 온도관 275도에서 400도까지 반응 활성을 검증하였습니다. 그리고 프로토스 가스 분석으로는 임티컨의 마이크로 지시를 활용하였습니다. 먼저 열 처리를 하지 않은 니켈 촉매를 DLC 분석을 통해서 과연 니켈이 어느 온도 구간에서 지지체 기둥에 담지되는지 한번 예측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먼저 나이트레이트 염의 녹는점 이상 62도 및 91도에서 나이트레이트를 이제 녹으면서 모세관 현상에 의해서 니켈이 담지되는 것을 예측할 수 있었고 이 온도 두 번의 분해 공간을 통해 300도 아래에서는 나이트레이트 염이 모두 분해가 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엑사이드를 통해 니켈 옥사이드의 크기를
예측을 하면서 금속 니켈 입자의 크기의 증감에 대한 경향성을 확인을 했고 예측을 해보았고 실제로 수소 키미 솔루션을 통해서 분석된 니켈 입자의 크기 경향성과 일치하였습니다. 먼저 1차적으로 에이징 온도와 에이징 시간을 조절을 하여서 니켈 입자를 줄여나갔고 이후 알루미나 지체 입자 크기를 조절을 하면서 니켈 입자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정된 변수들을 통해서 니켈 단지량을 늘려가면서 촉매 합성을 해본 결과 22% 니켈 촉매가 8.8나노미터에 이르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촉매 그람 촉매당 니켈 피트밴드의 가장 높은 것은 30과 42% 니켈 촉매였습니다. 니켈 단지량을 증가를 시켜도 메조포러스 구조를 유지한 채 6에서 10나노 기본까지 니켈 입자가 적절하게 단지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하였고 촉매 깊이 면적 같은 경우는 20에서 31% 촉매가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TPR 분석을 통해서 각 촉매의 환원성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먼저 지지체에 결합하지 않는 니켈 복사이드 입자가 200도 초반에서 환원 피크를 형성을 하였고 350도 아래에서 각각의 촉매가 2차적으로 환원 피크를 형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람 촉매당 니켈 디퓨 면적이 30과 41% 촉매가 비슷했기 때문에 환원 피크 또한 환원 피크가 생기는 온도가 또한 비슷할 거라고 예상을 했고 반응 활성이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레퍼런스 촉매 같은 경우에는 환원 온도의 400도 이상에서 475도에서 환원 피크가 형성이 되면서 비슷한 단지량을 갖는 52% 니켈 촉매보다 환원성이 약간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반응 활성을 검증해본 결과 니켈 입자가 작아도 기본 단지량이 31%의 니켈 단지량을 충족하지 않으면 좋은 활성이 좋지 않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 고온으로 갈수록 각 단지량마다 반응 활성의 차이는 거의 미미하다고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메탄의 선택도 같은 경우에는 작은 입자를 형성하는 15에서 32% 니켈 촉매가 저온에서 높은 메탄 선택도를 보였고 이는 고분산 효과, 니켈의 고분산 효과에 대한 효과라는 것에 대한 선행 연구를 통해서 재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온으로 갈수록 메탄의 선택도는 점점 떨어지는 경향은 모든 촉매가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결론입니다. 먼저 용융 함지부를 통해서 CO2 메탄화 촉매를 설계하는 것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알루미나 도가니 위에서 촉매 설계를 진행하면서 각각의 변수를 최적화했다고 생각하지만 이보다 조금 더 최적화를 진행하면서 니켈 입자를 10나노 아래로 확실하게 내려야 되지 않나라는 결론을 얻었고 그리고 니켈 단지량은 최소 30% 이상을 충족해야 된다는 걸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 개선 방향은 먼저 장시간 테스트로 인해서 니켈 분산도의 안정성을 파악한 후 프로모터를 첨가를 해서 고온에서 메탄의 선택도가 떨어지는 경향을 방지해야 되지 않나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